빌 게이츠의 사람에 대한 뛰어난 인사이트는 사티아 나델라를 후계자로 임명한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천재가 없을까요? 엄청 많겠죠.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한테 소홀했을까요?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. 제가 관심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누굴 후계자로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. 그게 성공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성과와 인간성, 특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리더의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네.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인격 3가지 정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늘 열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열정적인 사람 있죠. 뭔가를 몰입. 만나면 네. 잘 빠지는 사람. 금사빠 같은 사람이에요. 네. 그게 흥미로우면 잘 빠지는 사람. 몰입도 잘하고 늘 열정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승부를 걸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왁자지껄한 성격?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조용히 무르드듯 뒤에서 뒷짐지면서 천천히 가는 리더가 아니고요. 좀 왁자지껄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다이내믹하게 조직에 자극도 주고요. 공명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. 소리굽새처럼 내가 울려서 우리 팀이나 조직, 팀원들이 같이 진동하는 거죠. 특성이라고 하면 열정적인 사람. 네.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인데요. 특히 일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. 일에 거짓말 한다는 건 뭐냐면 대충 하는 겁니다. 주변을 속이고요. 나도 이 정도면 됐어. 사실 자기는 대부분 알죠. 더 할 수 있는 건데 알죠. 똑같이 신발끈을 매는 걸 보면요. 어떤 사람은 다시 안 풀리게 야무지게 매고요. 어떤 사람은 뭐 가다 풀리면 또 묶지 뭐 이렇게 묶는 분이 있는데 한 번에 멜 때 야무지게 매는 분,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세 번째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. 감사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돈이 많거나 뭐가 엄청난 게 아니고요.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러면 눈으로 보실 수 있거나 혹은 귀로 들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듣고 뭔가 내가 메모를 할 수 있거나 깨닫는 바가 있거나 그걸 내가 듣고 다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거나 어디 적용할 곳이 있거나 감사한 거는 너무 많더라고요. 집을 나왔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좋고요. 주신 주제에 대해서 메모하면서 내가 나를 좀 깨우는 것도 좋았고요. 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게 해주시고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리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. 존중심이 사라져요. 조직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집니다. 리더는 제일 경계할 게 모든 걸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. 저 직원이 내 말을 듣는 거 당연하지. 내가 월급 주니까. 다 당연시하는 순간 그 리더는 고립되죠.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에너지죠. 비타민이고. 어느새 우리가 잊었지만 이제 마스크 빼고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근데 어느새 우린 다 있죠. 하지만 내가 조직에, 팀원에, 내가 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존중감이 생기고요. 성과로 이어지는 인격 같아요. 그래서 3가지. 첫 번째는 열정. 분주하고 왁자지껄하면서 뭔가 그냥 이 에너지 갖고 뭐 할 거 없나. 두 번째는 일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. 심성, 인격 자체가 대충 하지 않는 사람. 그다음에 3번째가 감사하는 마음, 존중감, 남에 대한 배려심. 이 3가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리더가 경계해야 할 무지가 있다고 하셨어요. 무지 있죠. 리더가 무지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2가지 함정은 첫 번째, 패턴. 두 번째, 교만 같아요. 저는 빠른 결정을 할수록 리더한테 늘 경계하라고 그래요. 결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빠른 결정을 좀 좋아하는 의미가 있어요. 결단을 내렸다. 빠르게 결정했다. 직관적이다. 그분 촉이 되게 뛰어나다. 본인이 내린 빠른 결정일수록 늘 경계하시라고 그래요. 리더는 자신은 의심하되 팀원은 의심하면 안 되는 존재 같아요. 팀원은 믿고 자기는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. 반대가 문제예요. 자기는 믿고 남은 계속 의심하는 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나를 믿기 시작하면 내 뇌가 편한 걸 선택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패터나이즈 하는 거죠. A면 B야. 즉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내가 그렇게 해결했었어. 그냥 그렇게 하면 돼.
제가 인상적인 거는 음료 뭐 드시겠냐고 물어보셔서 음료를 주신 거예요.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, 굉장히 패터나이즈돼 있으면 가면 그냥 아가 놔져 있어요. 간식도 그냥 정해져서 의뢰 오면 꺼내줘요. 그 마음만도 감사한 건데 딱 세팅된 거죠. 패턴화된 거죠. 근데 그 패턴을 좋아하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뇌가 인지적으로 굉장히 구두쇠가 됐을 때 발휘되는 것 같아요. 누군가 오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? 뭔가를 패턴화하기 시작하면 삶이 굉장히 편해져요.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이나모리 가조가 몸에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패턴화하면 생각이 안 흘러요.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거기에 이제 그 패턴화된 어떤 요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면 그건 이제 거의 구제불능이죠. 갔는데 아밖에 없어요. 목이 마르니까 할 수 없이 마셔요. 마시고 뭐 간식도 그냥 조금 주시니까 먹어요. 준비한 쪽에서는 역시 음료도 다 마시고 이것도 다 잘 드시고 역시 이게 최고야. 무조건 여름엔 아하고 그 연사한테는 당 떨어지니까 캐러멜 3개, 과자 2개, 끝! 늘 그러면 돼. 이러면 이제 편리한 면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화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성이고요.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 안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아주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나쁜 의미의 루틴이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리더는 난 잘 몰라. 그때 그랬다고 해서 이게 꼭 맞을까? 너무 편하게 의사결정하는 거 아닌가?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. 빠르게 결정하고 천재적이라서 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새로 배울 필요 없어. 라는 순간 고립되는 거죠. 무지를 돕는 2가지 요소는 내가 뭔가를 쉽게 패턴화할 때,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엄청난 교만감, 나를 되게 우상화하면서 난 이렇게 빨라 라고 느낄 때죠. 그때 리더는 무지해져요. 또 리더께 제가 당부드린 말씀은 팀원들 중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.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빨리 결정하고 봐 이러면 됐지. 그럼 역시 우리 팀장님 최고예요, 짱이에요. 그런데 그게 오판일 경우가 종종 있죠. 제가 좀 그래도 좋게 보는 리더는 충분히 생각하는 리더는 저는 좋게 봐요. 아무리 실력이 좋은 분들도 씹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숙고하는 시간, 해체하고 분해했다가 다시 건설적으로 재조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.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네. 어떤 사람은 독재자였다고 하고 사람은 천재였다고 하고 막 그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뛰어난 리더와 위험한 리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뛰어난 리더는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나요. 여기에 돈이 생길 거야. 이게 사업이 될 거야.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이걸 필요로 할 거야. 핸드폰은 통신기기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될 거야. 그게 마켓 인사이트죠. 뛰어난 리더는 업무적으로 볼 때 시장을 잘 보는 분이에요. 인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생기는 통찰력이거든요. 네. 예.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건 뇌는 종합적으로 골고루 먹으면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니까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? 또 맨날 시장 보고서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정말 일상에서 인문학적 지식도 쌓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생겨나는 거죠. 마켓 인사이트가 뛰어난 리더, 스티브 잡스는 그랬고요. 첫 번째. 2번째는 이제 휴먼에 대한,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났어요. 저는 그 스티브 잡스의 여러 행적 중에 왜 팀 쿡을 후계자로 했을까?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임명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졌었어요. 저 사람은 급감이 못 됐다. 스티브 잡스는 사람을 너무 잘 보는 거죠. 스티브 잡스가 물려준 i 시리즈의 유산, 뭐 아이폰도 있고 여러 i 시리즈의 유산 중에서 뭘 선택해서 내가 이걸 키울까를 잘 선택해서 회사를 키웠죠. 빌 게이츠 만만치 않아요. 이 사람이 가진 마켓 인사이트는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가 1개씩 있을 거다. 어떤 회사가 비웃었죠.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나씩 갖냐. 책상 위에 PC를 놓으면 일할 데가 없었어요.
꽉 차가지고. 꽉 차서. 그런데 결국 그게 노트북으로 압축되고 기타 등등으로 압축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 대씩 갖게 됐어요. 그 다음에 빌 게이츠의 사람에 대한 뛰어난 인사이트는 사티아 나델라를 후계자로 임명한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천재가 없을까요? 엄청 많겠죠.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한테 소홀했을까요?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. 제가 관심 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시간이 지나서 누굴 후계자로 할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. 그게 성공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나머지 50%의 완성인 거죠.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리더는 마켓 인사이트와 휴먼 인사이트 두 개를 잘 가져야 된다. 특히 휴먼 인사이트는 누구를 승계시켜서 기업을 맡게 하느냐, 단판에 승부가 난다고 봐요.